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계속 줍줍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10월 2일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요. 골디락스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정말 아름다운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반해서 폭망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아래쪽에 68입니다. 자, 욕심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 현재 시장 상태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의 심리는요, 이제 그 두려움이나 공포,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라, 현재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확실히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포지티브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금리 내린다? 그건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공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과거에 전통적으로.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는 건요. 미국이 정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는데? 이런 지금 현재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많이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주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번에 노동시장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보고서에서요, 이 잡 리포트에서 실업률이 4.2에 딱 머물잖아요. 뭐 올라봐야 4.3까지 가더라도요,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나오면 미국 경제 자체가요, 골디락스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번 주에 노동시장이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요. 실업자 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임금 상승 속도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해서 국민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직업을 잘 가지고 있고 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죠. 지금 물가는 뭐 3% 아래쪽도 좀 내려가 있잖아요. 3%인데 그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4%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월급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요, 저소득층 하고 그 아래쪽에 한 50% 인구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덜 데미지를 입고 있다. 그러나 뭐 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오른 게 있잖아요. 오른 건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음식 가격을 찌는 거는 짜장면 가격이 한번 오르면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식당 가서 이렇게 해보면요, 그런 것들은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높은 쪽에 유지해버리면은 나가는 이제 이 페이먼트는 이전에 느끼기보다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조금 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조금이 좀 힘들다라는, 빡빡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미국 경제가요, 막 나쁘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골디락스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데이터,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미국 경제가 GDP도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하면요, 정말 이제 골디락스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아름답게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공포감에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들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공포감 가져서 다 팔고 떠난 사람들. 자, 지금 한국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나큰 실수를 한 거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소위 9월 초에 다 팔고 떠났다는 사람들, 9월 달에 안 좋다 그러니까. 근데 9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거의 뭐 테슬라만 거의 20-30%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팔면요, 그 기관들은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이어서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가 플러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빠른 상승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다우가 현재 0.05% 상승 중인데, 뭐, 의미 없죠.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S&P도 0.08,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0.01. 그러니까 지금은요, 큰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9월달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 이 미국 투자들은요,
보면요. 9월 달이 지나고 10월 달, 11월 달, 지금 현재 그런 그 가을이죠. 완전 늦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9월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10월 달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기대감들이 오고 있는 건데, 자, 어찌됐건 선물 시장은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일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68달러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중동 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또 태풍도 지금 왔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금 뭐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어찌됐건 70달러 아래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3.8까지 갔던 게 3.75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이건요 아마 3.5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올 연말에. 그래서 그 아래로만 내려가도 굉장히 안도감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미국의 그 이스트 코스트죠. 동부 지역에 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난다라고 이 현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이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포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지금 왼쪽 사진에 나오듯이 지금 그 동부 지역에 그 포트들 있죠. 그 항구에 일하는 이 직원들이 전부 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현재 이 화요일부터, Tuesday부터 우리가 파업을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지금 파란색으로 하려 나오지만 동부 지역이죠. US East Coast 그리고 Gulf of Mexico will go ahead starting on Tuesday라고 하죠. 그 지금 이 멕시코만 있죠. 거기랑 그리고 지금 그 이 미국의 그 이스트 코스트까지 걸쳐가지고 그 항구에서 일하는 이 소위 말 노동자들이 전부 다 파업에 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그 물동량들 있죠. 이 컨테이너들 물건의 딜레이가 당일 일어나겠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 공급망이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자, 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다가 이제 막 회복된 상황인데 이 공급망이 현재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컨테이너선이 딜레이 되면서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어떤 그 항목별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식들은요, 아마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장기적으로 가진 않아요. 이런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자동차 업체들 그때 스트라이크 했을 때 있죠. 그때도 그때 파업했을 때도 일시적인 영향을 줬는데 근데 결국은 다시 이 좋은 기업들은요 다 복구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게 됩니다. 떠들게 되면은 또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메인주죠. 메인이 저 뉴욕 위쪽에 있는 그 주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이 항구에서 텍사스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만 거기가 텍사스 휴스턴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동부부터 아래쪽 미국의 텍사스 남부 지역까지 여기까지 항구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업을 들어간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또 데미지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력은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뛰는 것들, 뭐 일시적으로 가격이 뛰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오래 가진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막 그렇게 염려할 그런 어떤 상황들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정말 한 달, 두 달씩 길게 장기 파업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 좀 오래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도 원치 않고요. 빨리 타협하기를 미국 정부도 나서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이 파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중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요. 자,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자, 위에 타이틀 보시면요. 중국의 지금 이 공장들 있죠. 이 액티비티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덜 이 긴축적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여전히 공장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9월 달도. 그리고 문제는 뭐냐? 위에 타이틀 보세요. Shrinks for a fifth straight month라고 합니다. 5개월 연속
이 소위 움츠러들었다는 거죠. 그 지금 중국의 공장의 활동 자체가요, 굉장히 움츠러져 있다. 그러니까 마치 동면 상태에 들어간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왜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활동이 위축됐느냐? 자,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입니다. 즉, 이 PMI 지수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도 그렇고, 이 또 유럽도 그렇고 나왔는데 다 떨어지는 조금 나왔죠.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나마 미국이 좀 괜찮았는데, 자, 지금 중국의 특히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이거는요, 이 회사의 이 중간층에 구매하는 구매 관리자가 물건을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살 것이다,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우리는 이번에 100을 투입할 거야, 뭐 200을 투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예상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액티브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수가 이번에 9월달이 49.8이 나왔어요. 자, 보통 50 이하면 이 긴축이고 50 이상이면은 경제가 뭔가 좀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9.8이 나왔습니다. 딱 지금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데 여전히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월 달에 49.1이었어요. 그거보다는 더 나왔죠. 0.72.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49.4였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49.4, 8월 달에 오히려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거꾸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6월 달에는 49.5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다 50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뭔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이 데이터는요, 49.8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49.5보다는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더 안 좋게 49.5를 예상했는데 49.8이 나왔다는 건 조금 나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 이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 50 이하에 머물면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은 이 수많은 인구, 15억 가량 되는 이 인구와 지금 벌려놓은 것들을요, 다 이거 메이크업 하려면 이렇게 기업들이 움직여는 정말 이 소위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현재 이 구매자 관리 지수, 특히 제조업 관련된 구매자 관리 지수가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전히 중국의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체 부동산 위기가 오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수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 자, 그런데 이번에 돈을 풀었는데 과연 이 돈 푼 것이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봐야 되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돈을 풀어도 뭔가 기업들이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다 소진돼 버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건요, 외부에서,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일단은 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수입 잘 안 하려고 하죠. 더군다나 여기서 미국은 경제 제재를 계속 가고 있어요. 미국이 많이 받아줬는데 미국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회복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유럽도 마찬가지죠. 관세 매긴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러 면에서 중국이 이전처럼 돈을 풀면 뭔가 경제가 쫙 올라온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위축돼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 어떤 제재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뚫고 오려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아마 그 전에 잃어버린 30년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왔죠. 테슬라가 드디어 FSD, 자율주행을 출시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트럭에 출시하는 거죠. 이미 뭐 다른 우리 자동차에서는 벌써 뭐 당연히 출시하고 있는 거지만 사이버 트럭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죠. 지금 그 테슬라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9월 말까지 제공한다. 9월 30일까지는 이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완료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이 소위 AI 팀에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말 땀을 뻘뻘 흘리도록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일한다고 그때 이 AI 디렉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테슬라 이 AI 팀이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드디어 마감 시간 전에 해결해 줬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 9월 29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사이버트럭 소유자들에게 FSD를 장착할 수 있게끔 출시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특히 이제 하이웨이 쪽 고속도로에서 end-to-end 방식이 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end-to-end는 결국은 이 FSD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처럼 판단하고 한다는 건데 정말 이 소위 스스로 판단해서 하니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거죠. 그냥 프리맵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미 이제 출시되는데 이건요, physically the largest Tesla ever to receive FSD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가장 큰 테슬라죠. 그 테슬라 차 중에 현재 그 사이버트럭이 가장 크잖아요. 물론 트럭이 있지만, 근데 그 가장 큰 이 사이버 트럭에 FSD가 드디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그 영상 나온 거 보니까요. 저렇게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 사이버 트럭이요. 자율주행으로 요리조리 피해 가는 거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그 tons of celebrities that have never tried FSD before will soon get FSD on their Cybertruck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요, tons of celebrity.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사이버트럭을 주문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연예인들이죠. 미국의 셀러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예인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면서 운동 선수면서 돈 많은 소위 말해서 이 굉장히 그 큰 부자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거나 스포츠 선수들은 원래 그 돈 자체가 많으니까 보통 막 자기들 인스타그램이랄지 본인들의 어떤 SNS에 쇼오프를 많이 하거든요. 연예인들은. 그리고 본인들의 뮤직비디오에도 당연히 갖고 나오고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연예인들 그리고 스포츠 이 소위 스타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FSD를 한 번도 이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적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을 처음 샀는데 거기에 자율주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조만간에 FSD를 본인들의 사이버트럭에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이 FSD, 즉 자율주행을 사이버트럭에서 처음 경험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연예인들에게 그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팬덤이 있잖아요. 그 팬덤이 지금 팔로워들이 SNS 얼마냐? 2.5 빌리언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억 명의 다 합치게 되면 25억 명의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예인들이랑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들의 그 FSD를 작동시킨 사이버 트럭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그 X랄지 SNS 올리게 되면요. 와, 이것 봐. 테슬라의 FSD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광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좀 225억 명에 달하는 이 팔로워들이 그걸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사람이 다 보진 않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앉아서 자율주행 광고가 되는 거예요. 사이버트럭 광고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작동한다?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 이벤트도 당연히 전 세계에 이 소위 쇼오프하는 날이라면 이렇게 연예인들이 또 동시에 FSD를 해보고 나면 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건 뭐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데?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정말 영향력이 임팩트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스타링크 소식인데 이게 테슬라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굉장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여러분 위에 한번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Another Starlink story of how the service game changer라고 합니다. 자, 지금요 이번에 스타링크의 또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 알려졌거든요. 마치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즉 스타링크는 이 세상에 스타링크가 도입되고 있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네이비들 있죠. 자, 해군들입니다. 자, 해군의 팀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홍수가 터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미국 지금 동부에,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헬렌이라고 하는, 소위 태풍이죠. 이 허리케인이 쫙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줬습니다. 막 물이 지금 뭐 다 넘쳐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굉장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거의 떠내려가기도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고립되고 막 그랬거든요. 미국이 자연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가 한 번은 무섭게 와버리거든요. 허리케인이 와서. 그러면 정말 고립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또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있으면 뭐 홍수가 나도 영향이 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고립되고 전화가 다 끊기겠죠. 전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신 다 두절돼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물이 홍수가 다 쓸어버렸으니까 전기선도 다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화도 다 안 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 이 소위 이 홍수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있던 그 패밀리,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완전 고립된 거죠. 전화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됐는데 드디어 이번에 연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소위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연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스타링크는 연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술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암은 정복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기술 발전을 해서 암도 정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을 정복하는, 이길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럼 그 게임 체인저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스타링크가요, 지금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스토리가 계속 나온다?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저렇게 러시아에 버티는 게 소위 이 스타링크가 제공한 바로 이 인터넷이잖아요. 접시를 제공해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고립된 사람들을 살린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보면요, 너도 나도 비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시 이머전시를 대비해서 스타링크를, 너도 나도 야, 스타링크는 하나 있어야 돼, 이 생각하겠죠. 다들 스타링크만 있으면 이렇게 비가 막 오고 이러면요, 비상시에 다 연결이 되겠죠. 그 앞으로 여러분, 이런 그 이머전시 때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냥 지상에 있는 이런 인터넷보다는요, 아예 그냥 이 스타링크를 쓰겠죠. 그 스타링크는 수많은 고객이 생기게 되면 가격을 더 떨어뜨려 가지고 더 저렴하게 또 공급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히려 이런 그 비상시까지 대비되어지는, 비가 오고 막 통신이 다 끊기더라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들 하려고 하죠.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와 연결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점을 봐야 되냐면요, 자율주행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지금 다른 회사들의, 다른 그 테슬라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뭐 웨이모랄지 이런 회사들은요, 특별한 아무 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금 지역에서 아무데나 지금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들은 그냥 딱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도시, 이 지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도를 집어넣어서 천천히 여기 다 익힌 다음에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뭐 그냥 모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든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자율주행이 이제 되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보세요. 이머전시가 발생했어요. 어디 자동차 타고 갔는데 자동차가 고립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립이 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갑자기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동차에다가 이 자율주행 시도를 해가지고 아플 때 이 자율주행이 나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줄 수 있고, 또 이 자율주행이 나를 갑자기 우리가 마비가 오거나 아플 수 있잖아요. 병원으로 데려갈 수도 있겠죠. 자율주행을 딱딱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기만 하면요, 제대로 테슬라처럼 되기만 하면 어느 지역에서건 이거는 사람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내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보험을 왜 듭니까, 여러분? 보험을 드는 이유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FSD는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듯이 보험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스타링크가 게임 체인저인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요, 앞으로 테슬라의 FSD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이 스타링크의 수요가 폭발적이듯이 분명히 출시되면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요, 다시 이 일론 머스크의 옛 얘기가 소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다시금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 이 얘기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f I were another car company. 내가 만약 다른 회사라면, 테슬라,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 회사라면 I would license FSD라고 하죠. 나는 테슬라 FSD를 라이센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누구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테슬라 걸 라이센스를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테슬라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another car company. 이게 뭐예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폭스바겐, 지금 이런 유럽차들이 중국에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라이센스를 해요. 거기에 FSD를 장착했어요. 폭스바겐 자동차도 FSD를 달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런 자동차 막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막 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막 사고 싶겠죠. 그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FSD가 작동되고 라이센스를 하니까 폭스바겐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막 물건이 만약에 잘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여기 라이센스 했으니까. 그럼 누구나가 생명을 보존하니까 이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요타도 안 할까요? 경쟁사인데, 만약에 테슬라 FSD를 라이센스를 써가지고 마치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의 충전소를 슈퍼차저를 테슬라 걸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다른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하나 사기 시작하잖아요. 테슬라 걸 라이센스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겠죠. 중국 업체들이 이거 폭스바겐이 테슬라 FSD 해가지고 잘 팔리게 되면 이들이 질투가 안 나겠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럼 해야겠다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회사가 테슬라 걸 라이센스를 가지죠. 그러면요, 너도 나도 막 동시에 막 덤벼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충전기에서 났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테슬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FSD가 자율주행이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어설프게 봐가지고, 야, 지금 뭐 테슬라 FSD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뭐 레벨 3 수준이고 뭐 웨이모는 레벨 4라 했는데, 그 사람 아직 지금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는 레벨 4를 안 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웨이모랑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접근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오늘의 과제가 내일도 해결되고 계속 해결되는 거예요.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서 어느 수준에 정말 오르게 되면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걸 라이센스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없는 회사는 망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건 도요타건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센스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초이스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테슬라의 이 라이센스만 계산하면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니까 뭐 그냥 어마무시하겠죠. 길거리에 웬만한 막 자동차들 다 테슬라의 FSD를 달아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정말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고, 이때는 아마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거는 뭐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파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이 수많은 수십 대, 수백 대, 수만 대, 수억 대의 차량에 깔리게 된 걸 생각해 보면요, 이건 뭐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한다면요, 테슬라 투자는요, 참 즐거운 거예요. 미래가 즐겁잖아요,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길게 장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 정규 스티브였습니다.